이번에는 188페이지 볼까요? 188페이지 오시면 적법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먼저 얘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사례라고 되어 있고 그 사례에다가 필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1번 오른쪽에다가 쓸만한 공간이 되죠. 사례 1번 오른쪽에다가 단속 복규 땡땡이라고 쓰시고요. 단속 복규 땡땡. 거기다가 이제 씁시다. 단속 복규 땡땡 하시고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이라고 쓸까요?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만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행정상 어디에만,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그리고 사례 2번 오른쪽에다 사례 2번 오른쪽에다 효력복귀를 쓸까요? 효력복귀라고 쓰시고 효력복귀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자,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기는 도. 그러니까 단속복귀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만. 효력복귀에서 중요한 단어는 도. 여러분 쓴 거 읽어봅시다. 먼저 단속복귀는 뭐라고 썼죠? 단속복귀.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효력복귀는 뭐라고 썼죠?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자, 그렇게 써놓고 이제 펜 놓고 집어넣기 바랍니다. 아까 법률행위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확정 통과됐어요. 그 다음 검토하는 게 가능성이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했다. 그럼 세 번째 검토하는 게 적법성이죠. 즉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적법성인데 그 강행법규라는 건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그래요. 잘 느낌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강행규정은 전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 이걸 강행규정이라고 그래요.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거 강행규정. 그 다음 될 수 있으면 지켜봐라. 이게 임의규정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요 적법성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다도설은 그 강행법규를 두 가지로 나눠요. 단속법규하고 효력법규로 나눕니다. 단속법규하고 효력법규. 이건 얘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 사람이 을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를 필요해야 되죠. 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일반 음식점들 있죠. 일반 음식점은 신고 업종이에요, 허가 업종이에요. 그건 신고 필증이 있잖아요. 그건 신고 업종이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 같은 건 걔는 허가 업종이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신고를 하고 또는 허가를 받고 음식물을 판매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그 다음 허가를 받지 않고 을에게 음식물을 팔았다는 겁니다. 요 식품위생법에서 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고 음식물을 팔아 제껴버리면 일반 공중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신고 또는 허가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고 음식물을 팔았어요. 일단 행정상 단속에 걸린 겁니다. 행정상 제재 당연히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대신 이와 관계없이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실제로 신고 없이 음식물 판매하고 허가 받지 않고 음식물 판매하는 경우도 우리 실제 생활에 들어있죠.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는데 어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그 붕어빵 그 신고 필증 허가증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하여튼 선생님들은 재미가 별로 없어요. 지난주 또 원고 써야 되니까 그 기출문제 여러분 오래 봤던 거 있죠. 기출문제 일단 해설 다느라고 그 해설도 답과 관계된 몇 줄 이렇게 해설 달면 사람들이 그 볼 때 기출문제를 볼 때 좀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원칙이 나만의 원칙인데 그 각 지문마다 해설을 다 달아줘요. 각 지문에 대한 해설을 다. 그리고 그게 판례 번호 무조건 판례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 무조건 다 판례를 다 찾아주고
그다음 조문 있는 건 조문 다 찾아주고. 그러니까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해놓고 나면 엄청 뿌듯해요. 이게 진짜 내가 만든 자료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저녁에 주로 작업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원고를 마무리 줘야 되겠다 마음 먹고 집에 가다가 그 길거리에 통닭 3마리 10,000원 있더라고. 3마리 10,000원. 2마리 10,000원도 아니고 3마리 10,000원. 그래가지고 어차피 한 3시 4시까지 작업할 거니까 샀어요. 사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 길거리에서 통닭 팔고 이럴 때 뭐 신고필증, 허가증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실제 생 우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마리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갔는데 먹어보니까 얘는 통닭이 아니고 돌이더라고. 돌. 하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기름기 다 빠져가지고 먹어보니까 돌이돼. 돌. 출출해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웬만하면 제가 먹는데 더 이상 못 먹겠더니 다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파트에 또 나왔더니 순대 파는 데 있더라고요. 순대 곱창 파는 데. 거기도 똑같이 신고필증 허가증 없잖아요. 거기서 사가지고 그건 좀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실제로 내가 돈을 주고 와야 안 주고 와요. 돈을 주고 오죠. 이미 결론은 난 건데 신고하지 않고 음식물을 팔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을 팔아도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하니까 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상 어디에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속에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단속법규 쓴 거 한번 읽어볼까요? 단속법규 쓴 거 뭐라고 썼죠? 행정상 어디에만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이니까 단속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그냥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상 행위의 효력이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가분을에게 음식물 판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도 요 신고 필증 없다 허가받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을도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을 을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속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그냥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좀 다른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의사예요. 어떤 의사라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라는 돌팔이 의사. 돌팔이 의사인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뭐 어떤 수술을 받았다고 할까요? 돌팔이 찾아가서 쌍꺼풀? 좋아요. 쌍꺼풀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정식 의사 찾아가서 쌍꺼풀 수술 받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들어요? 한 100만 원? 뭐 200만 원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돌팔이 찾아가서 쌍꺼풀 수술 받은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 엄청 싸게 했더라고요. 30만 원 주고 30만 원. 그러면 이때 그 의료법에 보면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걸 당연히 의료법에서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 근데 이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일단 단속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행정상 제재 당연히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은 당연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계약의 목적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이 계약의 목적은 쌍꺼풀 수술 계약의 목적은 한 개다, 두 개다. 갑은 뭘 해줘야 되고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이걸 찾으면 목적이 된다 그랬죠. 그럼 갑 뭘 해줘야 돼요? 쌍꺼풀 수술을 해줘야 되고 을은 30만 원 줘야 되니까 이 계약의 목적은 한 개, 두 개. 두 개. 그 밑에 이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그냥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도 무효로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 규정의 취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의사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사람의 건강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죠. 저희 동네는 그 의사는 진짜 나쁜 의사인데 자기가 의사면 자기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누굴 시켰냐면 그 의료기기 납품하는 사람을 시킨 거예요. 의료기기 납품하는 사람. 걔가 이제 그 설명해 주잖아요. 이 기계 어떻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걔가 들어가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었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생전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깨질 때 아픈 거예요. 그럼 의사한테 가야 돼요? 저한테 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되죠. 그런데 저한테 온 거예요. 내가 요런 저한테 오면 제가 의사 면허증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져요? 바로 죽어요? 바로 죽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은 이건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걸 허용을 해주게 되면 돈은 벌 수 있어도 국민의 생명, 신체 중대한 위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계약까지 완전 무효로 해서 뿌리 뽑아버려야만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게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얘는 단속법규다, 효력법규다. 효력법규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효력법규는 뭐라고 썼죠? 효력법규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그러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이 단속에 걸린 겁니다. 일단 행정상 단속은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한 거죠. 행정상 단속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이때 요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의 무효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예요.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에게 30만 원 지급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위에 건 사법상 행위의 효력이 유효, 무효? 유효 하니까 가분들에게 음식물 판매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여기는 요 개인들 사이 거래 계약이 무효니까 가분들에게 30만 원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쌍꺼풀 수술하고 돈을 주고 오잖아요. 주고. 그러면 이 준 돈을 우리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있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요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돌팔에 있는 을에게 3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30만 원 지급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돈 받은 건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한 거예요. 부당하니까 갑이 30만 원을 받은 건 부당이득이니까 이건 다시 을에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 이거예요. 자, 먼저 단속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다음 효력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하나만 해보세요. 그 수강생 중에 이런 수강생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격증을 따서 우리 엄마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한 수강생이 있더라고요. 그럼 자격증 따가지고 엄마한테 자격증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 빌려주고 300만 원 받기로 한 그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이게 단속법규 위반이면 뭐가 되는 거죠? 유효. 효력법규 위반이면 무효.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자격증을 대여하는 걸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격증 대여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금지 규정이 단속법규인가요, 효력법규인가요? 그런 건 개인들 사이 거래 계약까지 무효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영업을 허락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죠. 의사, 약사, 그다음 공인중개사처럼 변호사 이런 것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영업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그자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걸 대부분 다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걸 그냥 유효하게 만들어 주면 그냥 자격증 없는 사람이 면허증 없는 사람이 막 일을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건 큰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은 얘는 무슨 법규 위반이 되는 거죠? 효력법규 위반이니까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결국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자격증 따서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제발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는 청라지구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수강생이 그 수업 받고 난 다음에 저 찾아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자격증을 빌려주고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당하냐는 거예요. 그 500만 원 받는 게 적당하냐는 거예요. 그 내가 첫 번째 말에 미쳤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그 뭐가 괜찮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자격증을 빌려주고 사무실에 앉아 있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앉아 있을 예정. 그래서 내가 항상 사무실에 나가 있으니까 제 자격증 가지고 장난질을 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다음 이렇게 얘기했죠. 까막눈이 그랬죠. 까막눈이. 그러니까 너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눈 뜨고 이렇게 들여다봐도 장난질을 치는지 안 치는지 너 모른다. 들여다봐도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몰라요. 그러니까 실무를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 있죠. 가면 앉아 있어도 모르죠.
그래서 진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격증 빌려줬는데 그 자격증 빌린 사람이 중개 사고를 터뜨린 거죠. 중개 사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사고를 터뜨렸냐면 한 20억 정도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 사람 들고 튀었고, 그럼 자격증 빌려준 사람은 책임이 있죠. 그게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나중에 125조 표현을 할 때 배울 내용인데요.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도 자격증 빌려줬으니까 자격증 빌린 사람에게 대리권 준 것처럼 보여요, 안 준 것처럼 보여요? 준 것처럼 보이죠. 그럼 상대방이 신뢰해서 거래하면 이 사람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에 가서 이제 적당히 조정을 좀 해줬는데, 조정해줬는데 그때 물어주는 돈 12억 물어주라 그랬죠. 자격증 빌려준 사람 12억. 그러니까 받은 돈은 5배. 물어줄 때는 12억. 이제 그분은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다음에 혼자 뭐 고시원인가 가 있죠. 그래서 뭐 개인 회생 이런 거 도와준 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하지 마세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증 취소 사유잖아요. 이게 필요적 취소 사유예요, 임의적 취소 사유예요.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예요? 취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빌려주다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뭐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부동산 할 때 자격증이 없으면 일하지 마세요. 자격증 없으면 일하지 마시라고. 자격증도 없는데 왜 사무실 가서 중개 대상물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집 보여주고 이런 건 돼요. 집 보여주고 이런 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에 이 물건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개 보호자는 그런 거 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집 보여주고 돈 받은 건 이제 사장한테 전달해주고 이 정도, 그냥 단순 사무 정도만 할 수 있는 거고, 광고도 올리면 안 되죠. 광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무실이 좀 잘하는 사무실이었어요. 잘하는 사무실인데 옆에 사무실에서 연맥이려고 들어가서 녹음까지 다 한 거예요. 다 해가지고 구청에 찌른 거죠. 얘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적법성 하면서 생각난 얘기가, 하여튼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은 절대 실무에 가서 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배운 것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실무적으로 민법과 관계돼서 문제되는 건 민법 판례집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실무할 때 항상 민법 판례집을 보고 하세요. 그러니까 민법 판례집이 지금까지 민사 분쟁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생긴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서 해결하시고, 특약사항 같은 거 쓸 때도 그 판례집에 있는 내용들을 좀 쓰세요. 판례 참고해서 쓰시고요. 그러니까 배운 건 배운 것대로만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나중에 중개사고 터트린 거 나중에 좀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요 배운 것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적법성에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법규 무슨 법규? 단속법규와 효력법규. 단속법규는 아까 뜻이 뭐였죠? 그냥 외워봅시다. 단속법규는 뜻이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단속에만 목적이 있으니까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뭐다? 유효. 효력법규는 뜻이 뭐죠?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니까 효력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법규 위반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적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법규 위반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죠? 효력법규 위반이 아니면 되는 거죠. 효력법규 위반에 해당되면 무효로 딱 끝나버리니까 무슨 법규 위반이 아니면, 효력법규 위반이 아니면 적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검토하는 게 확가적사니까 네 번째가 뭐죠?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하면서 제일 먼저 법조문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103조 동그라미 하시고요. 오른쪽에 189페이지 봅시다. 189페이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103조 한번 읽어볼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체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기타 동그라미 하고 내용 동그라미 하고 무효 동그라미 해봐요.